예,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은 최근에 뭐랄까요, 뭐 가전, 뭐 휴대폰, 전장,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커버리지하고 계시는 이규하 연구원님 모셔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뭐 좀 더 좀 산업으로 좀 확대하자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작금의 현실은 참 절망감이 앞서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져서 방송 그 첫 번째 코멘트 할 때마다 가슴이 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 종목들을 참 그 항상 그 바이 사이드에서 또 셀 사이드에서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 만나시면서 최근 느끼시는 점들은 어떤 거를 느끼시나요? 다들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운용사들. 네, 음, 뭐 운용사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뭐 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음, 주가가 계속 이제 안 되니까, 음, 뭐 당연히 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뭐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참 애널리스트들의 참 비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타켓 프라이스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그 기간도 사실은 6개월, 짧으면 6개월, 뭐 길면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기업을 분석을 하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외생 변수 또는 매크로적인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출렁거리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가격에 봉착했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너 이 자식 잘못했어, 너 핑계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참 힘든, 참 이게 참 투자 컨텐츠이긴 하지만 직업의 비애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물론 투자자도 힘들지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과연 그 본질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는지, 아니면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리즈너블한 정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옥석을 좀 가려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자, 뭐 오늘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이노텍 이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요 종목을 먼저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LG전자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사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12만 원대, 15만 원대는 뭐 당사뿐만 아니라 뭐 전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거의 15만 원 이상으로 지금 제시를 하면서 참 긍정적인 방향이 전개가 되는 듯 했는데, 뭐 여름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레벨 다운되면서 지금은 한 10만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정 부분 좀 인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 또 최근에 또 주가가 이렇게 좀 출렁거림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레포트를 이경영이 직접 작성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풀어보시죠. 네. 어떤가요? 그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네. 뭐 최근에 이제 장도 안 좋았지만, 음, 그 주가가 좀 빠졌죠. 이제 고점에서 빠졌는데, 네. 일단 그 고점에서 빠졌던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전장 쪽 그 사업부에서 음,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또 EV 관련해서 충당금을 과거했었던 그 어, 충당금을 쌓으면서 한 1,000억 정도 이제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예. 적자가 이제 났었고요. 네. 그때 이제 좀 전장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음, 매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10만 원 초반 이제 그 이하까지 좀 빠졌었는데 예. 그 최근에 다시 3분기 실적이 좀 좋으면서 올랐다가 또 장이 또 안 좋으면서 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풀 같은 글로벌 업체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음, 뭐 거기서 이제 가전 쪽 관련된 뭐 경쟁 심화, 음, 뭐 마케팅 비용 상승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네. 뭐 주가가 이제 계속 지금 부진한 상황이죠. 예. 이제 방금 이규혜 연구원께서 얘기하셨던 이 약간 전장 사업부 쪽에 약간 그 스크래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전장 관련된
차량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엄청 셉니다. 뭐 온세미컨덕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주가 빠지는 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뭐 5% 내외 빠진 게 아니라 뭐 한 번 빠지면 20%씩 빠져버리니까 과연 이 전장의 사업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약간 고개를 숙인 걸까요? 이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아니면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전장 부품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동차 수요가 최근에 약간 이제 전기차를 포함해서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전장 쪽을 좋게 보는 거는 뭐 전기차 수요가 뭐 둔화됐다고 해도 계속 증가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고 보고 예. 있고, 그 LG전자가 하고 있는 사실 인포테인먼트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율주행과 또 맞물려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완성 업체들의 전기차 완성 업체들의 가격을 좀 다운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소비자들은 좋아요. 근데 이러한 가격 인하가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좋은데 주주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그러면서 이제 여러 뭐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뭐 완성업체들도 야 지금 톤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뭐 이번 주만 해도 뭐 포드 같은 경우는 한 주에 뭐 15%가량 빠지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자동차 업체에 대한 의견을 일단 뭐 중립적으로 일단은 먼저 의견을 좀 꺾었던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진통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수요의 개선, 수요의 회복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각설하고 일단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자, 전장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부였던 가전 쪽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4분기는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내년 그렇죠.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은 일단 수요가 그래도 이제 회복을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이제 한국도 다 포함해서 워낙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가전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또 교체하는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도 줄어들게 마련이어서 예. 그게 좀 이제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예. 뭐 우리나라도 거래량 같은 측면에서는 이미 좀 회복을 하고 있어서 네. 내년 이후에는 좀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목표가 15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직까지는 북배율도 PBR 1배도 안 되는 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내년 2024년 뭘 포워드긴 하지만 또 10배 미만으로도 떨어지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정도면 뭐 굳이 매도의 골든타임은 놓쳤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물론 뭐 전쟁에 대한 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뭐 또 다른 악재가 튀어나오지 않는 한 아니면 또 금리가 뭐 10년물짜리가 뭐 5% 막 5.5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엄청 튀어버리는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히 한번 바닥 다지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LG가 써 있으니까 이제 또 바로 LG 디스플레이까지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참 이 계륵 같은 종목인데 내년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제목은 그럴듯해요. 제목 보여주세요. 레포트 제목. 본격 개선이 된다면서 2024 내년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일단은 뭐 당장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4분기에 이익 달성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예. 뭐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일부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IT나 TV 수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TV,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회복을 좀 보고 있는데 그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히 OLED 고가 TV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하반기는 좀 돼야 좀 투심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수요 개선이.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뭐 저런 그 올레드 TV에 대한 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애플의 올레드 쪽 주문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LG 쪽도 있긴 한데, 뭐 좀 모멘텀 위주.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모멘텀 거리는 뭘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올레드가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게 한 3월 정도부터 양산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뭐 수율 이슈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판매가 잘 되면 음, 뭐 향후 애플이 추가적으로 다른 기기에까지 이제 OLED를 좀 더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드래곤 형님은, 이재용 회장님은, 올레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삐를 좀, 진도를 좀 팍팍 내고 열심히 좀 해보자. 라고 지금 주문을 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년 2024년 OLED라는 그 시장이 하나의 큰 테마성으로 잠깐 지나가는 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큰 초석이 이제 시작되는 태동기라고 봐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OLED가 처음 탑재가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잘 팔릴지 솔직히 이제 미지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아이패드 프로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올랐을 때 과연 이제 판매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잘 되면 OLED가 진짜 새로운 어떤 다시 한번 이제 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이 한풀이 또 꺾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테크 영역에서 모멘텀을 이제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이제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3분기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D램 사업부에 대한 흑전을 목격을 했고, 그러면 이제 4분기 D램 쪽에 대한 마진이 이제 한 10%대 나왔으니까 4분기는 이제 한 또 20%대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D램 쪽, 반도체, 메모리 쪽 이 서서히 이제 수요 회복만 또 가미가 되고 HBM이라는 큰 또 줄거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과연 핸셋이나 이쪽은 어떻게 될까? 계속 이제 테크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것만큼 단기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반등에 대한 상승 트리거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테크 쪽에서 핸셋 쪽은 좀 어떻습니까? 핸셋 쪽은 네. 그 중국 수요 개선을 일단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중국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그쵸. 화웨이랑 이제 로컬 업체들이 최근에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그 유럽도 최근에 이제 9월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이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거의 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안 좋아진 지역들이 이제 당연히 먼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중국이랑 유럽이 대표적인데, 예. 그게 조금씩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여서 내년에는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은 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애플이 계속 이제 아웃퍼폼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 동향을 좀 보면은 확실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 초반에 이제 프리오더, 사전 예약 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중국이나 유럽 쪽 스마트폰, 특히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좀 먼저 성장을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현지의 어떤 그 애국심 발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웨이의 신규 스마트폰이 선전을 하면서 같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 15에 대한 분위기는 뭐 전체 그 판매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이 차지하는 게 직간접적으로 한 15% 이상 되지 않습니까? 20% 정도 20% 정도죠.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애플의 일봉입니다. 애플의 일봉인데 뭐 고점 대비했을 때 뭐 195에서 뭐 170 정도면 뭐 괜찮다고 보죠. 뭐 적절한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금요일이죠. 네. 요즘에는 지금 실적이 물론 컨센보다 좀 잘 나와도 뭐 주가에 뭐 찔끔 반응하는 정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금요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오늘 뭐 AMD도 뭐 조금 실적이 잘 나왔지만 향후 컨퍼런스 콜에서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하니 시간에 빠지는 모습 보였고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선방했지만 뭐 엔비디아는 뭐 알파벳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성적표 지금 당장 시험 본 성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지만 너 수능 얼마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의고사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애플 차트이기 때문에 물론 뭐 덩치가 큰 놈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변동성은 뭐 좀 덜 하겠지만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밋빛 좀 전망이 내부적으로 좀 강력히 좀 피력하는 그런 모습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일정이 금요일에 잡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한번 좀 슬픈 종목이긴 하지만 이노텍입니다. 이노텍은 당연히 애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애플의 뭐 강력한 밴드 아니겠습니까? 이노텍은 또 그러면 투자 의견이 조금은 좀 톤 다운 되셨겠네요. 그쵸, 이제 목표 주가를 이번에 이제 하향을 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이폰이 생각보다 수요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전 아이폰이 연간으로 오랜만에 아마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또 변화가 없거든요, 아이폰이 내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아이폰도 삼성 갤럭시처럼 사실 갈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결국 이제 코스트를 계속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예. 결국 부품사한테 또 이제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마진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주변의 그 아재들은 그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대놓고 무시를 한다고 하는 갤럭시 들고 다니면 어쨌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 갤럭시가 편하지 않나?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한테는 아이폰을 권유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써보시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에 조금 불편할 뿐이지 한번 적응되면은 오히려 갤럭시보다 더 편한 부분도 많고. 자, 이와는 반대로 조금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는 한번 급락이 있어서서 깜짝 놀랐어요. 이 종목을 하락을 보고 속으로는 내심 이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잠깐 했었거든요. 오늘 이규현군이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하락 이유와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3분기도 사실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네. 4분기 이후에 이제 추가 재고 조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고요. 예. 크게 보면 이제 MLCC랑 기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네. ML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스마트폰의 개선 가능성을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뭐 4분기가 사실 이렇게까지 또 재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죠. 이제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4분기에도 추가 이제 재고 조정이 있다고 해서 이제 한번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고, 네. 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비덴이라고 하는 일본 업체가 실적 발표를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예. 그 단기도 단기지만 중장기 가이던스를 좀 낮췄어요. 뭐 서버 수요나 뭐 이쪽에 이제 예상보다 좀 회복이 더디다는 이제 이유인데, 네. 뭐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죠. 그러면 제가 약간 좀 궁금한 건 뭐냐면 LG 전기의 내년 모멘텀을 뭐로 잡고 계세요?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요. 내년은 결국에 이제 그 중국 스마트폰이 회복을 하게 되면 예. 재고를 다시 이제 쌓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장도 안 좋고 다들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내년 중국 개선 기대감도 사실 또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뭐 수요도 수요 나름대로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재고 자체가 거의 역사적 저점에 와 있거든요, 중국 시장이.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수주 그 오더를 좀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내년 초부터 이게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당연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재고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지만 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부터는 내년 하반기 이제 개선을 기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고를 다시 좀 비축하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MLCC 뭐 어쨌든 작년 실적이 괜찮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작년 실적 회복하는 데는 그동안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다시 실적이 올라오는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여전히 그 기승전 수요의 회복입니다. 상당히 IT 테크 쪽에서의 물론 이 반도체 D램 위주로의 어떤 그 긍정적인 선호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좀 어느 정도 어그리는 하고 있지만 그 효과들이 이쪽 세부 벤더 쪽으로도 좀 확대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뭐 그 전망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은 그래도 반영이 되었다. OX. 저는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사실 뭐 바텀 피싱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벤더로 이렇게 길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사각형을 대봤을 때 어느 정도는 하단부에 좀 있는 그런 구간이고,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나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어서, 자, 어쨌든 뭐 당국에서도 최근에 뭐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대통령실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좀 금융 당국도 지금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전 세계 거의 넘버 탑 수준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신용 잔고도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많이 빠졌고, 코스닥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전체 신용이 한 16조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코스닥만 보면 한 8조까지 내려올 정도니까, 오늘 제가 이거 한번 확인 안 해봤는데 오늘도 하한가인가요? 영풍재지가 오늘도 하한가네요. 이 몇만 주죠 이게? 3천만 주인가요 거의? 그러네요. 아니 이게 참 나는 어쨌든 저 눈 버립니다. 화면 바꿔주십시오. 어쨌든 이 공매도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0월 끝났고 이제 11월인데 연간 전망 언제 하세요? 언제까지 자료 만들어야 됩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되죠. 지금 증권사별로 내년 전망을 하나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짝 그 힌트 드리면, 전 증권사는 다 보진 않았는데 90% 이상은 내년 전망이 어떠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전강 후약이 아니라 앞에 좋고 뒤에 좀 빠진 걸 뭐라고 하죠?
상고하죠. 상고? 상고 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출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지금 정도면 괜찮다고 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슬림해지는 하지만 종목장은 화려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 의견들을 증권사별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9월, 10월 진짜 힘들었죠. 11월은 좀 좋았으면 하는 이제 월봉상으로도 11월은 좀 양봉의 월봉을 나타내는 11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기화 연구원이 모셔가지고 뭐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